안녕하십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 김만임입니다. 매월 국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입법조사처 원래 포럼 시선과 논란 시간입니다. 오늘 벌써 15회째입니다. 지난 2021년 1월에 시작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모셔서 심층 토론을 하면서 대안을 같이 모색해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시선과 논단 주제는 우리 사회 변화와 갈등, 언론의 역할은 무엇인가입니다. 그럼 이준웅 교수님의 간단한 발제를 듣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 언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언론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사실은 이 한국 언론의 특성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 시민의 한국 언론에 대한 염려 이거를 빼고 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근거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 시민이 우리 언론에 대해서 믿는 바가 매우 수준이 낮다. 즉 한국 언론이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영국의 로이터 언론연구소라는 그런 어떤 독립적인 연구재단이 있는데요. 거기서 매년 발표하는 디지털 뉴스 보고서라는 발간물이 있습니다. 그 발간물에서 한 해도 아니고 연속해서 여러 번 같은 질문으로 그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용하는 대부분의 뉴스는 항상 신뢰할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조사 대상 국가죠. 우리 한국 언론이 항상 그 질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시민의 비율이 가장 높은, 그래서 뭐 작년인가요? 우리가 드디어 꼴찌를 면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 세계 최하위권인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언론 불신 현상에 대한 논의를 말하자면 사실적 기반으로 인식하고 출발하는 것은 좋은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런 어떤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왜 우리 시민은 한국 언론을 이렇게 믿지 못할까? 즉 우리 언론의 불신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걸 질문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언론이란 무엇인가? 즉 어떤 수준에서 이 신뢰를 접근해서 저신뢰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해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모두 발언에서 간략하게 첫째 우리 언론의 그 뉴스의 특성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행위자죠.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언론인은 그럼 우리 사회의 다른 엘리트와 어떤 다른 특성을 보이는지 이 얘기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도로서의 언론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도 간략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의 명제는 대상물로서 한국 뉴스를 보면 이건 이제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언론학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의 일치된 연구 결과인데요. 우리 뉴스의 특성은 말하자면 주요 선진국의 그런 어떤 주류 언론들이 제공하는 뉴스에 비해서 내용적으로 뭔가 좀 짧고 간단하고 말하자면 얄팍하다, 심층적이지 못하다 이런 식의 이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뉴스 특성 자체가 우린 좀 다른 게 아니냐 이런 논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뉴스 특성에 따른 그 불신의 증가를 다름이 아닌 인터넷 매체라는 새로운 뉴스 매체가 등장했을 때, 새로운 정보 제공 매체가 등장했을 때 한국 언론에 대한 이용이 급격히 감소한 이 역사적 사실, 이거를 들어서 우리가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새로운 매체가 등장했다고 해도 정보 제공이나 복잡한 사실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주류 언론이 충분히 말하자면 대안적인 그런 기능을 했더라면은 이렇게까지 9시 뉴스 시청률이나 주요 주류 언론의 말하자면 가구 구독률이죠. 이게 이렇게 급락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식으로 반사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뉴스가 선진국 뉴스에 비해서 품질이 좀 낮다 이렇게도 이제 비교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 우리 뉴스가 최근에 보면은 과거 뭐 8면짜리 신문이나 16면짜리 신문 이런 오래된 그런 어떤 신문 뉴스나 혹은 그야말로 땡전 뉴스 시절의 9시 뉴스에 비해서는 또 비약적으로 좋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좋아졌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뉴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제 주장은 이것입니다. 한국 시민이 민주화 경험을 통해서 시민성을 성장한 그런 어떤 시민적 역량,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수많은 뉴스를 인터넷 시대에 수많은 정보원들을 비교해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어떤 시민들의 역량에 비해서 그들이 기대하는 바에 비해서
말하자면 충분한 정도의 품질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한국 언론인의 특성에 대해서 요거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언론의 특성에 대해서는 역시 한국 언론 연구자들이 연구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역시 우리는 근대 이후 언론인들이 일종의 애국지사로서 언론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언론의 특성을 설명할 때 지사형 언론인, 혹은 훈민적 언론인 이것저것 가르치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계몽적으로 시민들을 이리저리 행하라라고 이렇게 훈수 두듯이 이렇게 하는 언론인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이런 전통이 아주 강하게 남아있는 조건에서 사실은 60년대 이후 70년대 한국 언론인은 미국의 언론 실천과 규범을 또 수입해 왔습니다. 관훈 클럽을 대표로 하는 그런 어떤 미국 유학파 언론인들이 들어와서 미국식의 그런 어떤 직술 뉴스라고 그러죠. 스트레이트 뉴스,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워갖고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언론인은 말하자면 이런 어떤 언론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인데 문제는 우리 언론인들은 그걸 국면에 따라서 정치적 국면이나 중요한 사안의 그런 어떤 특성에 따라서 어떤 때는 굉장히 애국지사인 척 인연하다가 어떤 때는 차가운 사실의 정보 제공자인 연 하다가 어떤 조건에서는 또 아주 말하자면 얼굴을 싹 바꿔서 당파적인 그런 어떤 그 치어리더처럼 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시민으로서는 도대체 언론으로부터 뭐를 일관되게 기대할 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의 관찰, 저의 진단이고 제가 이제 논문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 설명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 언론은 역시 전체 사회 체계에서 부분적인 매체 체계로서의 어떤 기능적인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언론이 전체 사회 체계에 대응해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이런 측면에서 또 신뢰를 검토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언론이 민주화 이후에 말하자면 정치 체계가 긴밀하게 이렇게 조응하면서 발전해 왔다. 이런 점들은 역시 연구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또 저희 연구 결과입니다만은 우리 언론은 다른 그 선진국의 언론이 그 각 사회에 기능하는 바가 영미식의 그런 어떤 자유주의 언론 제도 의 형식을 띠고 있지도 않고 관훈 클럽이나 그런 어떤 미국식 객관주의 언론 사상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독일이나 혹은 북유럽식의 그런 어떤 조합주의적 사회에서의 갈등 조정형, 분권형 갈등 조정형 그런 역할을 하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우리 언론은 오히려 지중해적 언론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극화된 다원화 모형이라고 합니다. 약간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사회에서 그 나라 언론이 해당 사회에 기능하는 바와 유사하다라는 관찰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또 그것과도 다른, 왜냐하면 우리 언론은 그런 어떤 지중해 모형에 있는 언론인보다 언론인의 지위가 높고 사실은 여러 가지 또 그 신문이라든지 이런 문자 매체가 굉장히 발달해 있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만의 어떤 고유한 새로운 그런 언론 모형을 향해서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모형을 민주화 이행기 모형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근데 이름은 이렇게 붙였지만 실제 이제 내용은 설명을 통해서만 해명 가능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화가 이행하는 시기에 말하자면 민주주의 제도가 이렇게 공고히 되는 단계에서 언론이 정당이라든지 사회 집단이라든지 혹은 공영방송 그 자체가 또 제도이니까는요. 얘네들이 각각 민주화된 사회에서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언론이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성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 주장을 제가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 민주주의는 상당히 지금 이제 갈등을 빚고 있다라고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이런 어떤 갈등을 중재하고 매개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에 편승해서 이것을 이제 이익 추구를 위한 어떤 그런 어떤 그 자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민의 언론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채로 좋은 평가를 못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준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제가 먼저 좀 우문인가